안녕하세요. 락이코드 튜브입니다.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화면을 띄우는 과정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터는 앱을 만들고 웹을 만들고 웹서버 또 플레임을 통해서 게임 또는 사물 인터넷 또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텍스트로 바꾸거나 텍스트를 또는 음성으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화면 구성을 보시면 일반적인 휴대폰에 상태 표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앱바라 하고 여기를 바디라고 합니다. 바름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하단 부분에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솟아오르는 스낵바, 플로링 액션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서랍장, 오른쪽에 뒷 서랍장, 이런 형식으로 화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터를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프레임은 하나의 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워크는 그 작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프레임워크인데 그 말 뜻은 이 구조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렇게 구조가 미리 형성된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모든 것이 위젯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위젯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에 클래스를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인 클래스하고 이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그 자체가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안에 property 또는 fields라고 표현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생성자, constructor라고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메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위젯을 보시면 오른쪽에 똑같이 클래스 person이고 상속을 받죠. stateless나 stateful 위젯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fields 또는 propert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위젯입니다. 위젯인데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을 위젯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처음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우고요.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윈도우하고 리눅스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리눅스 기본으로 한다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P를 누르시면은 플러터 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싶은 폴더 또는 디렉토리에 정하시고, 자, 여기서는 제가 문서로 정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는 것은 폴더, 즉 디렉토리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합니다. 여기에 flutter1이라고 이렇게 플러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터미널 창에서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터라고 치시면 이 명령어들을 하나씩 익혀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생성하기보다는 좀 전에 컨트롤 시프트 P를 통해서 생성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왼쪽에는 처음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라이브러리하고 퍼스펙 야물 파일입니다. 출입구인 이 파일이죠.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원하는 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가령 모델을 만든다. 그럼 이 디렉토리에 JSON 파일이다 했을 때 확장자를 닫으라고 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야물 파일을 보시면은 이 형식을 통해서 SDK 바구니라고 했죠. 이 패키지들이 계속 개발이 됐을 경우에 이 버전이 바뀝니다. 그리고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여기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asset이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주석을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모습이고,
여기에는 두 칸씩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asset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정확히 이 선상에서 asset이라고 하고 /를 치게 되면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여기다 두게 되면은 asset이라는 폴더에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퍼스펙 야물 파일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임포트하고 패키지 플러터 머티리얼 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임포트를 하는 것은 플러터 내부에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위치하고 코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 무수히 많은 도구들이 있죠. 그 도구들이 라이브러리들이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요리에 필요한 도구를 손에 쥐거나, 또는 낚시를 할 때 낚시에 도구를 쥐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장착을 하듯이,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래서 pubdev라는 사이트 또는 GitHub 사이트에 수없이 많은 도구들, 즉 라이브러리들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야물 파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실 때 일일이 작성하고 나중에 다시 묶어주는 flutter public하고 get 이렇게 치시면은 다시 재정립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온다 그러면 flutter public에서 더해진다 add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int를 가져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서 int이라고 쓰여지게 되고, 또 flutter pub get이라고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고요. 차후에 점점 알게 될 건데, 린팅이라고 일종의 검사기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오류나 에러 이런 부분을 중간에 잡아주죠. 그 다음에 차후에 안드로이드 부분에서 이렇게 앱 차원에서의 빌드 그레이드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렇게 다룰 겁니다. 1차적으로는 라이브러리에 메인 다트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생성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퍼스펙 야물 파일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에뮬레이터를 띄우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에뮬레이터가 보이고요. 리눅스용 에뮬레이터,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플루터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더 실물에 가깝고 성능도 더 좋은데 속도는 플루터 에뮬레이터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콜드 부팅을 하겠습니다. 또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명령줄을 나타내는 P를 누르시면은 디바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누르시면 이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에뮬레이터를 띄우겠습니다. 일단 에뮬레이터를 띄우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종대왕이 쓰다가 하도 성능이 안 좋아서 발로 커도 찬 것을 9이라고 하죠. 9들이 쓰다가 그 던진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플러터를 실행할 때 필요한 최소의 요구사항들을 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또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스타트 디버깅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인 파일에 오셔서 여기 런을 누르셔도 되고, 세 번째는 이 부분 run and debug라고 있죠. 여기서 이걸 클릭하신다거나, 네 번째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번을 누르거나, 윈도우 같으면 F5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시 묵념하고 있겠습니다. 묵념을 한 게 아니라 잠시 잠을 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이 부분 임포트 부분하고 그 다음 머티리얼 앱,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스캐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My 앱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을 써도 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My 앱에서 출발해서 머티리얼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무적으로 만든 클래스를 통해서 스캐폴드를 리턴 값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머티리얼 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 현장에 토대를 닦아 놓는 것을 우리가 머티리얼 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은 휴대폰 화면이 보이죠? 그 화면에 바로 스캐폴드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띄웠을 때 그 화면을 담당하는 것이 스캐폴드입니다. 스캐폴드는 디딤돌이라는 뜻이죠. 토대라는 또는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반 위에다가 여러가지 위젯을 놓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My 앱에서 이 빌드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에 가지고 있는 메서드고요. 메서드를 통해서 리턴, 머티리얼 앱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홈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제가 리턴을 하는데 여기에 빌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스캐폴드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컨텍스트라는 위젯이 있는데 이 위젯을 통해서 인스턴스인 컨텍스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 컨텍스트 이름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이 컨텍스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모든 위젯들이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의 줄이 한 라인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리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꾸로 아이콘에서 예를 들어서 플로린 액션 버튼에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위에 찾아가겠죠. 스캐폴드에서 이런 식으로 찾아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 플로링 액션 버튼에서 센터나 칼럼이나 이런 데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올라가려면 메모리상에 모든 이름들은 메모리상에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플로링 액션 버튼에서 마이 홈페이지 찾는다 그러면은 이 주소에서 스캐폴드라는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서 마이 홈페이지로 타고 올라가서 얘를 찾는 거죠. 이제 이 라인에서 쭉 모든 주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플로링 액션 버튼에서 원하는 걸 찾는다, 머티리얼 앱을 찾는다 그러면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소가 아니다 싶으면 주소가 아니다, 여기가 그 주소 맞구나 하고 이제 찾아 올라갑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위젯이 만들 때마다 그 메모리상에 어딘가 위치하게 되겠죠. 그 위치하는 주소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트리를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컨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위젯은 컨텍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My 앱에서 가장 먼저 들어올 것이 머티리얼 앱이라고 그랬죠. 머티리얼 앱이라면은 머티리얼 앱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빈 공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터 내부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기본적인 것이 머티리얼이고 이 머티리얼은 모든 재료들이 위젯이라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인 void main,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반환하는 값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void를 치시면 되고요. 입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람다 방식 또는 fat arrow 방식으로 안 쓰고 이렇게 run app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위젯이 들어가죠. my app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선호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게 코드 블록을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다른 메서드 또는 함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run 앱을 하게 되면 my app 하고 앱을 만드시고, 자, 명령, 코드 블록 내에 명령이 끝났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고요. 이제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머티리얼 앱에는 큰 줄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트레스 위젯과 스테이트풀 위젯입니다. 자, 스테이트레스라는 것은 스테이트를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정보죠. 이 정보 또는 그 데이터가 없다. 변경될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를 건설한 후에는 구조 변경이 안 되죠. 그 구조 변경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럴 경우에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스테이트풀 위젯은 정보가 많다라는 뜻으로서 바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테이트풀 위젯을 사용을 합니다. 이 스테이트풀에 고정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변경될 부분을 따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스테이트 위젯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정보들이 바뀌는 거죠. 아파트 내부에는 방 2개 또는 3개, 부엌, 화장실 이렇게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되지 않는 책상들, 침대들, 냉장고 얘네들이 바로 위젯이라고 했었을 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머티리얼 앱 아래에는 크게 두 가지 스테이트레스 위젯이 있고 스테이트풀 위젯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머티리얼 앱을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니펫이라고 합니다. 스니펫이 뭐냐면 이무적으로 제가 스니펫을 만들 수도 있는데 스니펫은 단축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제 스니펫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만든 스니펫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기다 제가 begin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아래 부분에 이미 작성된 것이 한꺼번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스니펫들이 있는데 스테이트레스 위젯 같으면 STL 누르시고 엔터 치시고 위에 my app이라는 글귀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트풀 위젯이 만들어지죠. 자, 클래스 my app이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상속받습니다. 스테이트레스 위젯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위젯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클래스들이 존재하고요. 자,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는 뜻입니다. 그게 상속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 블락은 없이 놔두게 되면 밑에 자식 위젯들이 여기에 원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overr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build라는 함수는 이미 스테이트 위젯 안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데 자, 가져다 쓸 때 일단은 위젯이 리턴 해주는 위젯이 어딘가에 메모리상의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uild context의 context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지점에다가 컨테이너를 위젯을 실행을 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키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죠. 특별히 구분할 것이 없다면 키 값을 글로벌 키나 밸류 키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애매모호하게 바뀔 때는 이 키 값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키 값을 수포라는 것은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의미하죠. 거기에 키 값을 전달해 줍니다. 자, 키 값에도 그 컨텍스트처럼 주소를 전달을 해 주죠. 주소를 포함한 것을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material
앱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보면 클래스에서 보면 그 필드 프로퍼티 있죠. 변수들. 이제 그것처럼 이 안에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변수 키라는 변수가 있고 내비게이터 키라는 변수, 즉 그릇이 있죠. 이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익힐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익히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머티리얼 앱에서 대표적인 것이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자, 타이틀에서 왼쪽에 보시면 타이틀은 그릇에는 스트링을 넣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원하는 글자 앱이라고 써도 되고 원하신 대로.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 개념에서 이것을 참고로 했을 때 사용하는데 이제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전체의 기본적인 배경 함으로써 테마라고 하죠. 이제 테마를 해서 theme data라는 것을 위젯을 불러오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전체적인 배경 색깔을 제가 primary swatch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색깔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컬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점 찍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종류의 컬러가 있고 저는 블루라고 치게 되면 전반적인 기본 색깔은 파란색이 됩니다. The primary는 today란 뜻이고 swatch는 스위스 워치, 스위스 시계를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만큼 그 나라에서 스위스 시계가 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쓴다는 뜻에서 primary swatch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 앱에 그 다음 보실 것이 이제 홈이라고 있고요. 자, 홈에 만약에 자, 홈에다가 제가 텍스트라는 위젯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hello world라고 칠게요.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자, 빈 공터라고 말씀했죠. 머티리얼 앱은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한 밑에 토대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자, 이 에밀을 통해서 자, hot reload라는 것은 변경된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건데 자, hot reload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허허 벌판에다가 hello world라는 텍스트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림을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아무런 어떤 데코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벌판에다가 이 토대에 텍스트 hello world만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밴드가 거추장스러우니까 머티리얼 앱에 여기서 들어있는 거라 자, 지운다는 D를 치게 되면 debug show checked 이 부분이 있고 이것을 false로 주시게 되고 바로바로 실행이 되죠. 자, 이게 없어졌죠. 그러면 state를 위젯의 빌드를 통해서 이제 빌드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머티리얼 앱을 통해서 자, 홈에다가 제가 또 다른 위젯을 만듭니다. 일단 제가 홈이라는 위젯을 만들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만들었고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왼쪽에 자, 이렇게 새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보다 밑에 스테이트 풀 위젯을 만들면 STL이 아니고 STF라는 스니펫을 엔터를 치시면 뜨죠. 거기에다가 홈이라고 치시면 바로 이제 이쪽에서 홈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홈은 바로 머티리얼 앱의 자식 위젯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따른 또 주소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죠. 빌드 컨텍스트 주소를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스캐폴드라고 두 번째 보면은 스캐폴드가 있죠. 여기에 스캐폴드라고 위젯을 씁니다. 자, 스캐폴드에서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죠. 앱바도 있고 바디도 있고 플로딩 액션 버튼 자, 이렇게 드로우, 바텀, 내비게이션 바 이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릇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화면에 이렇게 바디도 있고 앱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워, 엔드 드로워, 그 다음에 발음 쉿이나 발음 내비게이션 바, 그 다음에 플로딩 액션 버튼 또는 스낵바, 다이얼로그 자,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스테이트레스 위젯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구조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레스 위젯이고요. 만약 이제 변경을 시키겠다 싶으면은 스테이트 풀 위젯을 사용하면 됩니다.